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앞으로 생리학, 생화학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올해 있을 44회 영양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우리 생리학이라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듯이 식사요법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생리학하고 식사요법, 그 다음에 이제 영양교육을 묶어서 우리가 이제 60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생리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리학을 기본적으로 해두지 않으면은 또 식사요법이 제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리학은 가장 기본이 되는 식사요법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영양사 준비를 위해서 생리학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영양사 시험이 22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자, 그 중에 이제 1교시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2교시 과목이 있는데요. 1교시 과목이 12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교시가 10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생리학하고 생화학은 둘 다 1교시 과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보통 1교시 과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과목이 영양학 및 생화학이요. 이거 60문항.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목이 뭐냐면은요. 영양교육하고 그리고 식사요법 및 생리학이에요. 요거 합쳐서 이제 60문항. 그래서 총 12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생화학이 하나는 영양학하고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생화학하고 영양학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 두 과목을 같이 공부하면 좋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생리학을 이렇게 영양교육처럼 따로 두지는 않고요. 식사요법하고 묶어놨죠. 이 두 과목이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생리학이 제대로 바탕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식사요법을 공부하기 쉽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영양학을 공부하면서 생화학을 같이 공부하면 둘이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영양학 및 생화학에서 생화학이, 그 다음에 식사요법 및 생리학에서 또 이렇게 생리학이 이렇게 같이 끼어 있는데요. 문항수로는 생화학이 더 훨씬 많은 문항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생리학 및 생화학을 우리가 2달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한 과목을 2달 동안 하죠. 근데 우리가 생리학, 생화학 두 과목을 2달 동안 우리가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금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중간에 한 번쯤은 보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생각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화학하고 생리학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조금씩 이렇게 나가긴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가 1시간 반 정도는 생리학을 하고 1시간 반 정도는 생화학을 하고 이렇게 하면 진도가 너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요. 먼저 첫 번째 달에는 생리학을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에 이제 생화학을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리학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생화학을 가는데 우리가 이제 생리학에서 이제 공부할 거, 이제 생화학에서 공부할 거, 이거는 같이 이제 순서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생리학을 먼저 시작을 하긴 해요. 근데 나중에 다 공부를 끝내고 보면은 오히려 더 생화학이 쉬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순서는 생리학 먼저, 나중에 생화학을 진행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120문항을 시험 볼 때요. 시간은 100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120문항이 100분 동안 시험을 치른다 이 소리는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다 풀고 답안지 작성하는 데까지 100분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소리냐면요. 문항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120문항을 100분 사이에 다 풀고 답안까지 작성하는데 시간이 절대 부족하지가 않아요. 심지어 빨리 푸는 학생들은 또 시간이 남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문항이요. 단순하다는 소리예요. 단순한 문항이 제일 많고요.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생각하는 문제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문제가 많을까요? 아니요. 그럼 생각하는 문제가 많으면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중에 일부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좀 고난이도의 문항이 몇 문항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 이제부터 시험 문제가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그닥 어렵지가 않았어요. 문제가 되게 쉬웠던 게 뭐냐면 이론을 알고 있으면 가장 기본적인 이론 같은 것들을 되게 단순하게 물어보는 그런 문항들이 주로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게
작년에 합격률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낮았거든요. 54.9%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 이제 40회, 41회, 그 다음에 42회가요, 다 60%대였어요. 그래서 뭐 40회하고 41회는 한 6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42회 같은 경우에는요, 69.8%, 거의 70%죠. 그럼 10명 중에 7명의 학생이 합격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문제가 되게 쉬웠죠. 근데 그 다음에 봤던 작년 시험이 55%로 뚝 떨어졌는데, 그럼 문제가 되게 어려웠느냐? 아니요. 하나도 안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합격률이 낮았다는 소리는 제대로 준비를 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문제가 너무 쉬웠으니까 그냥 대충 문제집 보고 대충 문제다 외우면 합격할 거야, 이렇게 충고를 들었던 학생들이 아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문제집하고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합격을 해요. 내가 다 알고 있는 문제네? 그럼 손쉽게 풀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이제 시험을 보고 그 학생들이 반응이 극과 극이었어요. 되게 쉬웠어,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되게 어려웠어,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 많았는데, 그러니까는 비슷한 문제도 있지만 문제집하고 그러니까 문제집에서 보지 않았던 문제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근데 기본 이론만 알고 있으면, 다 이론책에, 저희 학원 이론책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론만